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30만을 맞이해서 특별 뉴스 리액터를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네, 저희 30만. 예, 구독 좀 덕분입니다. 해주세요. 예, 지금 쭉쭉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예, 30만 코앞인데요. 저희가 미리 구독자 30만 경축을 붙여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바로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익혀도 들어가 볼까요? 네, 이승만 대 바이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을 두고 여야에서 나온 다른 반응입니다. 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거부권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달랐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열린 최혜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하다라는 토론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행정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바이든으로 받았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가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라면서 야당의 탄핵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지금 당회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이 표단 속에 들어가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까지 야권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남용해서 자신을 향하는 수사를 무마시킬 것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을 공포하고 떳떳하게 진상규명에 응했으면 될 일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에서 평가가 바이든과 이승만의 길로 나뉘거든요. 어떻게 아마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거부권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쪽은 이승만, 한쪽은 바이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달리 볼 부분이 있어요. 요번에 이제 거부권 행사 부분은 법률안이 아닙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고 그 특검법은 본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자신에 관련된 사건은 기피하거나 회피하도록 돼 있고요. 네, 이해충돌이 제척이라고 있으니까요. 그러죠. 네.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법률 일을 할 때 나랑 관계성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이해충돌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여기에 상황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헌법을 원포인트로 바꿔가지고 그 부분을 넣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껏 거부권 행사했던 법률하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법조인다운 면모를 네.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원이 다른 거부권 행사다라는 지적이신 거잖아요. 내 걸 거부한 거예요. 예. 네. 김건희 특검에 이어서 네. 최상병 특검은 그런 맥락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국회에 돌아가게 되게 네. 되어 있는데 21대 안에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제2요구를 행사하면 결국은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하면 네. 그때 법안이 확정돼 버립니다. 3분의 2가 되려 그러면 결국은 한 17표 정도 막 다 출석한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그 지금 단속들을 계속 하고 있죠. 표 단속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낙선자 뭐 당선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표는 나올 것 같다. 오. 그러니까 막 완전 그래 저래 됐구나 이거 말고 몇몇은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금 놀랄 수 있는. 근데 이게 완전 가결시킬 수 있는 정도의 표는 아니지만 뭔가 봤을 때 조금 색다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표는 아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신자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지훈의 초 저희가 28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명 정도 있지 않을까. 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까지는 어려우시겠죠? 김. 성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관련 있는 소식입니다. 네, VIP 경로설 진상 파악될까? 네, 공수처가 오늘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을 함께 소환했죠. 네, 오늘 오전 공수처 수사 4부가 김계환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한 게 맞냐, 또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냐 등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김 사령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 사령관이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을 불러서 VIP 경로설을 전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김 사령관은 해당 의혹을 현재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질 신문을 진행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면 VIP 경로설의 진위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조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오래 취재해온 시사인 이은기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공수처가 대질 신문을 따로 통보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이 같은 날 부르게 되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어떻게 보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박지윤 변호사님 아무래도 네. 사건 경험이 많으시고 뿐만 그렇죠. 아니라 과거에 군 법무관으로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좀 더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대질 신문을 하게 될 경우에 밝혀지는 사안들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자, 오전에 지금 아마 김계한이 먼저 조사받나요? 그리고 오후에 박정훈 두 사람을 이제 순차적으로 불렀습니다. 같은 날 불렀어요. 대질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렇지만 대질 수사는 좀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한쪽에서 부인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싫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질을 하게 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방에서 같은 질문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누가 좀 더 논리적이냐, 누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그런 걸 보고 판단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는 대통령 경로했다는 말 누가 했냐, 들었냐, 그 질문할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김기현 사령관 들었다고 얘기할 거고, 김기현 사령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한다든지 다른 얘기를 할 거고, 그거를 보고 수사하는 검사죠, 공수 검사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질 가능성이 이제 100% 있다는 걸 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왔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윤 변호사님이 특검 검사라면 네. 그럼 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 김계한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저는 김기현 사령관한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왜 이런 지시를 내렸고 왜 그 경로했다는 말은 본인이 얘기를 한 건지 누구한테 들은 건지 이런 질문들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계한 사령관 같은 경우는 제가 조심스럽게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범죄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 만약에 박정훈 단장이 있다 그러면 박정훈 단장 입을 통해서 다시 물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대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수사 상황은 계속 좀 저희가 팔로우해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김건희 YTN 보도의 성역. 네, 김백 사장 취임 후에 YTN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최근 두 가지 사건이 언론노조 YTN 지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방영된 YTN 돌발 영상에 윤 대통령의 소주 한 병 발언이 보도가 됐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5월 10일 서울 영천시장을 방문해서 시장 가판대에 놓인 멍게를 보고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네라고 발언을 한 부분인데, 이 당시 라인 사태로 인해서 비판이 쏟아지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풍자한 영상이었습니다. YTN 지부에 따르면 다음 날 14일 저녁 제작진에게 해당 돌발 영상을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그 후 포털과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이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어제도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공론화됐는데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비판한 녹취 구성이 보도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YTN 지부에 따르면 보도국장이 일방적인 주장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본부 차원의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경찰 증원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라는 비판적 리포트를 당시 사건팀에서 냈는데 그 기사 맨 앞에 박 대통령의 발언 녹취를 담고 그 뒤에 이제 경찰 증언으로 이어지는 리포트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쓰지 말라는 취지로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보도가 나가지가 못했고 또 결국에는 이제 녹취가 잘린 상태로 이제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과도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YTN 노조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녹취 구성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보도를 하는 건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일방적 주장이 방송 불가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반대 측인 김 여사 쪽 취재 지시라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YTN 지부 쪽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특히나 YTN 사태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찹찹하고 여러 신경이 드실 것 같습니다. 1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1호. 그리고 저희 방송 바로 출연하셔가지고 네, 1호로 예, 고삐 풀린 이렇게 박지훈 편 저희가 여기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YTN 라디오나 이제 YTN 매체를 유심히 이제 보고 있는데 좀 달라지는 부분 중에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나열식 보도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어떤 보도의 생명은 뭐냐면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 사실관계를. 그렇게 했을 때 저널리즘이 살아있는 건데 나열식 보도가 많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나열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주 한 병 발언은. 어쩌면 나열입니다. 그 안에 해석은 시청자나 보는 사람의 몫이죠. 이런 나열식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위정자가 집권자가 집권하는 사람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도 빼야 되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김건희 이 명품백 사건 자체는 이건 당연히 보도가 돼야 됩니다. 일방 주장을 보도 안 하면 그럼 쌍방 주장을 보도합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삼방심의하고 하는 방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방송심의위원회하고 저희 라디오 그때 YTN 라디오 뉴스킹 상황하고 이 지금 집권하는 데서 불편하거나 불리한 거 있으면 YTN이 앞장서서 지금 막고 지금 제거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반대 측인 김 여사 쪽 취재 지시라도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일방적 주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보도하는 대신에 반대편 거도 같이 취재를 해서 보도하면 된다는 건데 그럼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예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라디오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출연 안 하니까 민주당도 출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내대표입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 출연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홍익표예요 원내대표. 근데 윤지옥이 안 나오니까. 그럼 둘 다 나오게 만들든지 안 나온 사람 문제잖아요. 홍익표도 나오지 말라. 요랑 논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은 부르고 난 다음에 한쪽을 불렀는데도 안 나왔다 이렇게 그렇죠. 알려주지 않나요? 다 증거 예. 보전 해놓죠. 예, 증거 보전 나왔습니다. 다 해놓죠. 문자로 하면 못 온다고 네, 하고 네. 안 나온다고 하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취재를 하라고 해야지 취재 안 됐다고 한쪽 보도를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거 네. 납득하기 어렵죠. 이게 참 방송과 언론의 문제인데 증거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와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아침 라디오가 배승희 이제 진행자만이 아니라 KBS는 또 고성국 진행자가 들어갔거든요. 네. 이것이 주는 시그널과 메시지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진행자가 중요합니다. 아침 라디오는. 그렇지만 이 고성국 진행자, 배승희 진행자는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보수 유튜버들이고 본인들도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인데 실제로 KBS하고 YTN은 지금 개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박민이 먼저 들어오면서 주요 프로그램을 없애버렸고요. KBS 같은 경우는 김백이라는 이제 사장이 YTN 들어오면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또 진행자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들어온 거는 배승희가 먼저 돌았고 여기는 고성국이 뒤늦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KBS도 했고 YTN도 민영화를 했던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저런 사람을 처음부터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배승희 변호사 제가 그분을 나쁘게 표현하고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또 더 나아가서 고성국 박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들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참 여러모로 좀 짚을 지점들이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박준 변호사님 계속 저희가 좀 모시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죠. 네, 직구 금지 둘러싼 논쟁. 네, 이제 직구금지 철회되긴 했는데요. 여당 내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정책 혼선에 대한 공식 사과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이 비판 의견을 냈던 여권 정치인들을 직격한 건데요. 여기에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하게 해야 한다라고도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이제 SNS에 의견을 올렸는데요.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라면서도 이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또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일각에서는 이제 여권 안에서 대권 잠룡 주자들의 이제 경쟁이 불붙었다 그런 이런 것 해석이 같아요. 나오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기다렸던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본인 직구라는 거는 예. 거의 남녀노소 좌우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이슈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많은 그 국민들이 반대했을 가능성, 불편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냥 며칠 만에 그냥 탁상 공론같이 행정같이 돼버렸던 상황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이슈. 사실 특검 이슈도 많거든요. 그런데 발언 못합니다. 불편해서. 요 이슈를 기다리고 집필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이나 현 정부하고 좀 다른 어떤 의견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 딱 좋죠. 끼어들기 딱 좋죠. 네. 특검 끼어들기는 애매해요. 김건희 특검 얘기하다가 자기 한동훈 특검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고 요 직구 얘기는 뭔가 대통령실이나 현 정부하고는 다른데 본인 말이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을 계기로 봤을 때 전날에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단계에 봤을 네.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당권 주자들이 또 여러 명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대권 주자 경쟁도 있는데 네. 보니까 오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를 버리면 더 큰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여름이 오기 전까지 매듭 지을 건 지어야겠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냥 홍자랄? 예. 네. 학교 선배. 방자하자. 한동훈이 방자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유일한 경쟁자는 한동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 없는 공간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통령실하고 일단은 같이 가려고 뭐 상남자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막 그런 뭐 얘기로 지금 들려지는데 앞으로 한동훈이 또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홍 시장 또 발언이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다시 또 발언하게 된다면 두 사람의 어떤 설전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 메시지는 사실 그럼 대구시장 자리를 버리고 당권 도전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뉘앙스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글쎄 본인도 두 가지 생각 다 갖고 있겠죠. 대구시장 자리 있는데 당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다면 몰라도 나갔는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갔는데 뭔가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동훈은 배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을 좀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의 어떤 같이 가는 모습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룰 세팅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상관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또 네. 부정적이거든요. 네. 지금 단계에서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된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가능성은 개가전 높을 가능성이 큰데 결과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어떤 예전 김기현 할 때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당무 개입과 관련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네, 물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당무 개입 절대 안 한다라고 안 했다 하고 하죠. 있는데요. 예. 예,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뉴스 리액션 시간에 마무리가 될 때인데 그래도 오늘 처음 뉴스 리액션 리액터로 나와주셨는데 박지민 변호사님 좀 소감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편하네요, 그냥. 아유. 제 생각을 얘기하면 되니까. 네, 뭔가 좀 짠합니다. 이게 왜요? 네, 다른 데서는 못 하셨던 어떤 예, 제가 이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여기는 리액터 하는 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자주 훨씬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2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성태, 장성철, 여의도 박장대소 두 콤비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